자, 그래서 영끌 B2 얻어서 지금 8억짜리 집을 12억 주고 샀다 하면 4억만큼이 손실로 작용하겠죠. 민간인이 인생에서 한 4억 손실을 입으면 회복 불능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거의 사회에 없고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경마에서 베팅을 했는데 내가 태운 말이 잘 뛰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앞다퉈서 경마 중계하듯이 집값 올라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준신축에 한해서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일부 지역에 한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이것을 갖다가 계속 중계를 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도록 확대시키는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춤을 추고 언론이 장단을 맞추면서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노자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라든지 몇몇 분야에 과거에 한 20년, 15년 전에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 일부, 가구 공장 등에. 그래서 외노자 수입하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노자를 일부 데려와서 소규모로 특정한 분야에만 두고 있었지요. 그런 정책이 한 20년 계속되어 왔는데 한동훈이가 작년에 이제 공식적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불법 체류 외노자 외에 공식적으로 12만 명에 또 3만 5천 명에 그래서 작년에 총 한 15만 명 정도의 외노자를 숙련, 비숙련을 데려와서 풀었습니다. 올해는 한 20만 명을 풀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만 해도 35만 명 가량의 숙련, 비숙련 노동자가 정부에 의해서 대거 수입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앙일보 같은 자본이 앞장서고 다른 보수 언론들도 앞장서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좌우파 언론이 없어요. 대다수의 언론들이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외국에서 인력을 이민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동훈은 짤깍짤깍 수입할 게 아니라 확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17배를 외노자를 늘려주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 같은 분야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거의 소멸되고 한국 노동자들이 하는 조선소의 용접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일들이 전부 외노자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외노자가 이제 제조업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이 외노자를 제조업에 투입하기 시작한 스타트를 조선업에서 끊었어요.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부터 모든 분야의 외노자들이 수입되어서 투입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노자는 자본을 유출시키고요.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돈만 쓰고 최대한을 한국에서 벌어들여서 자국으로 보내고 갖고 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외노자가 우리 국민처럼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 때나 한국이 필요하지 돈을 쓰는 국면에서는 월등히 싼 자기 나라에 돌아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한국의 젊은 애들이 반백수 상태로 지금 4,500만 명이 있는 마당에 외노자를 가지고 한국인이 일하던 분야까지 의도적으로 교체시키고 있는 것은 험한 일을 할 젊은 애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자본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서 외노자를 투입해서 착취를 해보겠다.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플랫폼을 갖다가 4차 산업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이 4차 산업 관련 각종 설명에 또 외유를 나갈 때 데리고 나가고 한국 일꼴 4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떠들었는데 정작 이 4차 산업의 경쟁력에서 한국이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AI를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드론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4차 산업에서 남은 것은 이 플랫폼 어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어플이 그냥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어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광범위한 계약직 노동자, 저임금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해서 살인적 노동을 시키고, 택배도 그것도 살인적 노동이잖아요. 특고들을 양산시키고. 그래서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자, 사회적 지위나 임금 등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매우 불안정한 위태로운 노동자, 프레카리아트라는 노동자들만 사회적으로 양산시키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들이 망가뜨리는 게 유통업을 다 망가뜨려서 자영업자를 다 붕괴시키고, 이제 식당업자, 택시 기사들까지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플랫폼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그래서 자영업이 망가진 자리, 대리운전 기사들까지도 예속된 자리에, 식당이 다 망가진 자리에 플랫폼 하나만 살아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끼리도 경쟁이 불어서 마지막에는 제일 센 플랫폼 하나만 살아남겠죠. 그때도 플랫폼이 할인하고 쿠폰 발행하고 할까요? 아마 그때는 독점 이윤을 엄청 추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올리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자, 자본은 이 노인의 영역까지 손을 댔어요. 자, 최근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 미분양 오피스텔들이 유행하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실버타운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지금 실버타운의 분양을 정부가 허용해 준답니다. 과거에 실버타운 산업이요, 왜 맛이 갔습니까? 자, 그 분양 사기꾼들이 노인을 속여서 미리 분양하고 돈 챙기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2015년부터 실버타운을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료를 내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도록만 했죠. 그런데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노인들의 그 마지막 노잣돈까지 손대려고 실버타운 산업을 분양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나 의료계획을 빙자한 사교육 띄우기 정책, 사교육이 작년보다 32% 커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쇼한 거는요, 일회용 쇼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1,500명쯤 늘려버리니까 이제 사교육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보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결국은 사교육 확대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의료개혁에 또 다른 본질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사를 대폭 늘려서 그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결국은 뭐 합니까? 페이닥터, 월급 대기업의 원격 의료에 한 500만 원 받고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원격 의료 상담해주는 의사로 전락할 것이다. 자, 이게 의료 계획입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한국의 건강보험에 기반을 둔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슈퍼 자본주의가 우리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들, 자, 이러고도 우리가 자본주의라면 맹목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왜 우리가 집이 비싸서 못 사고, 왜 우리가 플랫폼을 저렇게 열심히 이용하면서 과소비를 하고, 왜 실버타운 분양 사기에 걸리고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힘든가에 대해서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자본의 탐욕이라는 거죠. 국가는 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